영상으로 보는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우리는 왜 여기에 서 있나? 2019년 5월 메르세데스 벤츠를 생산하는 다임러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올라 칼레니우스의 질문입니다. 벤츠는 20년 내 탄소 중립적인 승용차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30년이면 고객에게 배달되는 벤츠 2대 중 1대는 전기차일 것입니다. 130년 전 칼 벤츠와 고틀립 다임러가 자동차를 발명한 이후 화석연료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배해온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세운 기업으로서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칼레니우스의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벤츠가 강력한 의지로 탈탄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2018년 폭스바겐의 탈탄소 선언에 이어 세계 최대 프리미엄 자동차 생산 기업의 선언이었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습격 앞에서 인류는 새로운 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임러는 제조와 운용 전 과정에서 온실기체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온실기체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그룹도 기후변화와 온실기체 감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전 세계 자동차그룹의 추세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기업들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내연기관의 신차 판매 중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유럽에서는 2035년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송 분야 산업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온실기체를 증가시켰습니다. 19세기 초 등장한 증기기관차가 철도를 달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증기기관차는 말처럼 채찍을 들고 재갈을 물려 길들이지 않아도, 중간중간 쉬어가며 풀을 주지 않아도 물과 석탄만 넣어주면 철길이 깔린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차의 등장으로 인류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증기기관은 이후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으로 교체되면서 또 다른 교통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철로 위를 달려야 하는 기차와는 달리 너무도 간편하고 더 빠른 자동차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동차는 증기기관차처럼 연료와 그 밖에 필요한 요소들만 충족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방향으로 가는 철로가 아닌 사방으로 뚫린 도로를 달릴 수 있었죠.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출발했지만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인류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자동차는 점점 커지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게 되었죠. 자동차에 쓰이는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는 땅속에서 뽑아낸 화석연료인 석유를 정제해서 만들어집니다. 자동차가 커지면서 배기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의 증가 속도도 가팔랐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거리엔 오염이 심해졌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포르말데히드, 벤젠 등 독성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를 태우면서 이들 물질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고 대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 기준 부문별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비율을 보면 수송 분야가 25.3%를 차지합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인체 유해성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물질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으로 오존을 생성하고 지구온난화를 유도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EU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입니다. 1993년에는 일반 승용차와 소형 트럭 대상으로 규제를 펴다가 2010년부터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EU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는 생산이 금지되었고 수입과 판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는 바로 나타나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제한 조치는 사실상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했죠. 또 일부 비도덕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제한 조치를 눈속임으로 돌파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눈속임 기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명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2008에서 2015년 배출가스를 조작하여 약 12만 대를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 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을 하는 경우에만 배출 기준을 결과가 나오도록 속인 것입니다.
실제 해당 차량들은 인증시험을 받을 때보다 10에서 40배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컸습니다. 그만큼 배기가스 제한 조치는 자동차 회사들에게 중요한 경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흐름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 대해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덴마크, 독일, 인도는 2030년부터 휘발유 경유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2024년부터 경유차가 파리 도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2040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영국도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2022년 6월 22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2개 항목의 입법 패키지로 피포 55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 통과된 탄소국 경조정제도, 즉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와 경상용차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을 많이 둔 독일이 크게 반대했지만 결국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 독일이 합의하면서 EU의 27개국이 같이 했습니다. 2030년 이후 자동차 회사들은 각국의 정책으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역시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친환경차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집중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에서는 공해를 유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EU 등 주요국들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분주해지는 형국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보조금과 친환경차 지원 정책으로 점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에 비해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각종 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아직은 확산이 더딥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두 종류의 친환경 자동차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소는 많아졌지만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고 배터리 자체 무게가 무거운 데다가 아직까지 무거운 짐을 싣고 장거리를 이동하기 힘듭니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소전기차의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를 갈 수 있지만 충전소가 부족하고 아직 차 가격과 연료값이 비싸 전기차에 비해 경제적인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소전기차의 연료인 수소 생산이 아직까지는 대부분 그레이 수소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친환경 자동차의 장단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0톤 트럭을 기준으로 수소전기 트럭은 전기 트럭보다 차량 무게가 약 30% 가벼우며 이를 주행거리와 비용에서 분석해보면 주행거리 100k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수소 트럭이 경제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 단거리용 차량은 전기차를 100km 이상 장거리용 차량에는 수소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차량이 갖고 있는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라는 강한 조치를 내리거나 계획하는 데 있어 대안은 무엇일까요? 현재 내연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차로는 리튬이온 전지, 리튬 인산철 전지를 이용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두 종류가 전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두 기술이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로 완벽한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의 수단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유럽은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2023년 국산차 업체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 20대가 판매됐지만 12월엔 6,850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정이 늦어졌고 현대차 등 일부 완성차 업체의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등의 영향을 받아 각각 776대 2,340대만 판매됐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100% 판매 목표를 수정해 하이브리드 차를 주력으로 내세우거나 내연기관 엔진을 지속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황입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 판매의 생명이 연장된다 해도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글로벌 국가들과 기업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자동차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신안경차로의 대전환,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수소사회로의 이행, 하루라도 빨리 출발한다면 추격경제를 넘어 선도경제를 이끄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